부산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루트 북극항로. 부산이 이 항로를 제대로 잡는다면요, 싱가포르 까뿐이 제치고 전 세계 배들이 상하이항을 패싱해서 부산으로 몰려드는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계. 뚜루와 뚜루와. 오늘은 부산이 세계 물류의 중심 도시로 이끌어줄 새로운 바닷길 북극항로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우리 형님분들을 위해 북극항로를 짧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북극항로는 말 그대로 북극 바다를 통과해서 유럽, 미주, 아시아를 잇는 초단축 해상 항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싱가포르가 위치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이집트 스웨즈 운하로 들어가서 지중해를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이 루트는 약 2만 킬로에 달하고 운항 일수는 약 40일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어쩐지 택배가 늦게 오더라. 그런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3,000km 정도로 거리가 40% 정도 단축되고요. 운항 일수도 25일 정도로 보름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이 단축해 물류비를 약 30% 정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름길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예전엔 북극이 꽁꽁 언 얼음 대륙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빙하가 두꺼워서 1년 내내 배가 지나다닐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후변화로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북극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엔 평균 운항 가능 일수가 30일 수준이었는데 2010년대가 되자 2달로 늘어났고요. 현재는 약 3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쇠빙선을 이용하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2030년에는 연중 운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와, 대박!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롭게 떠오르는 북극항로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은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는 쇠빙선을 30척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선박도 7척이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쇠빙선 아르크티가도 러시아 겁니다. 또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외국 선박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수에즈운하, 파나마 운하처럼 통행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가능성도 살짝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은 솔직히 북극항로와 국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러시아 선박 건조와 항만 개발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북극항로의 공동 이용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계의 큰형님 미국이 빠질 수가 없겠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덴마크 자치령은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로 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그린란드가 북극해에서 가장 큰 섬이어서 이 섬을 차지할 경우 북극항로 주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북극항로,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글로벌 해상 물동량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흐르는 항로는 동아시아에서 미주로 향하는 노선이고요. 2위는 역시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 베트남, 한국 등 동아시아에 있고 주요 소비국은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개의 주요 노선에서 부산과 싱가포르가 화물 환적을 주로 하는 세계 1, 2위의 환적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환적항? 생소하실 형님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 등에서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종종 제3국의 도시에서 비행기를 환승하게 되죠. 그 이유는 특정 국가로 가는 비행기가 언제나 손님이 꽉 차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허브 공항에 잠시 내렸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 구조로 비행기 노선을 운영합니다. 화물도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생산한 TV를 전 세계로 보내야 하는데 베트남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향하는 수백 척의 배를 띄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부산같이 허브 항구로 화물을 일단 보낸 다음 목적지에 맞는 큰 배에 나눠 싣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요, 부산은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어서 미주 노선으로 향하는 출발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모인 화물이 부산에서 환적 후 미주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이 싱가포르의 위치를 보면 동남아시아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유럽과 가까우니까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의 허브 항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재 동아시아 화물들이 유럽으로 갈 때는 싱가포르로 와서 환정을 마친 다음 왼쪽으로 쭉 가다가 좁은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에 도착하거든요. 이 노선이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북극 항로가 열려서 부산을 거쳐 유럽으로 가면 이 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싱가포르 유럽 노선은 홍해라는 가늘고 길다란 바다를 통과하면서 해적들과 맞닥뜨릴 경우도 왕왕 생기거든요.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HMM을 포함한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턴해서 유럽으로 돌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북극 항로는 이런 위험이 없죠. 결국 미래엔 경제적인 이유로 또 안전상의 이유로 유럽행 화물들이 부산항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쯤엔 1년 내내 항상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30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 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바로 2030은 동남권 허브 공항을 꿈꾸는 가덕 신공항을 개항 목표 연도입니다. 지금 공사 난이도와 대금 문제로 살짝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쯤 개항을 하게 되면 부산은 드디어 해상, 항공, 관적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기존엔 부산항으로 들어온 고부가 가치 화물을 500km 떨어진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번거로운 작업 없이 부산에서 바로 항공 화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UPS나 페덱스 같은 글로벌 특송 기업들이 부산에 오게 되면서 부산이 동북아 이커머스의 물류 기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부산이 바다, 하늘, 북극을 연결함으로써 전 지구적 물류의 전진 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이 햄구언니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연일 세빙선을 띄우고 있고 중국은 항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을 이전한다든가 해양수산부도 옮겨오려고 하는 등의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산이 정말 북극의 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 1위 상하이항, 2위 싱가포르항을 제치고 세계 1위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